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나는 그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왜 항상 지치고 소모되는 건 나 자신일까? 희생은 고귀하고 남을 위해 나를 굽히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라 배웠는데 세상은 왜 나의 선량함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이용하려 들까? 그들은 당신이 지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고갈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예측 가능하고 통제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관대함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착취합니다. 세상은 순교자에게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양분 삼아 자라날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을 올가매는 착한 사람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누구도 함부로 당신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게 만드는 단단한 심리의 갑옷을 만드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당신을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자신과 당신이 지키고 싶은 소중한 것들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현명하고 강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할 어둠의 심리학에 기반한 생존 전략입니다. 이 순간부터 당신의 것을 지키는 일에 대해 더 이상 사과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가장 먼저 지키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국 자신을 먼저 챙기는 누군가의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첫 번째 법칙, 당신은 하나의 국가입니다. 당신은 한 개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주권을 가진 하나의 독립된 국가, 즉 주권 실체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의 제1법칙은 바로 생존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국가는 타인에게 너무 적게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스스로를 피 흘려 말려 죽였기 때문에 붕괴했습니다. 이 법칙은 당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만약 당신이 약하고 지쳐있고 에너지가 고갈되었다면 당신의 왕국, 즉 당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당신이 이뤄온 모든 것들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권력의 중심이 무너지면 왕국 전체가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당신이라는 국가의 중심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스스로를 최우선으로 두는 것은 오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육체와 의지로 이루어진 제국의 통치자로서 마땅히 져야 할 신성한 의무입니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선택은 제국의 성벽을 더 견고하게 만들거나 혹은 침략자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집의 주인이 아니라 하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타인의 요구에 복종하고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며 결코 돌아오지 않을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을 불태웁니다. 그들은 주권자가 아닙니다. 성인인 척하는 노예일 뿐입니다. 하지만 노예는 누구도 이끌 수 없으며 거지는 누구도 지킬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은 당신의 주권을 되찾는 행위입니다. 나의 시간은 나의 것이다. 나의 에너지는 나의 것이다. 나의 의지는 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타인들은 나의 힘으로부터 이로움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은 오직 내가 허락할 때만 가능합니다. 왕은 왕좌에 앉은 것을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는 왕좌를 지켜낼 뿐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마음에 새겨야 할 첫 번째 법칙입니다. 당신은 국가입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당신에게 의지하는 모든 것이 함께 무너집니다. 당신의 건강, 당신의 집중력, 당신의 성장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텅 빌 때까지 소모되어야 할 자원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에 동력을 공급하는 엔진입니다. 그리고 꺼져버린 엔진은 누구에게도 쓸모가 없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희생에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시체를 밟고 지나가 다음 희생자를 찾아 나설 뿐입니다.
전략적인 이기심은 곧 생존입니다. 자기 우선주의는 탐욕이 아니라 모든 통치자가 자신의 왕관을 지키기 위해 져야 할 의무입니다. 왕관이 떨어지면 그 아래 모든 것은 혼돈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신을 다스리고 자신을 통치하고 자신을 보호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은 비로소 타인에게 진정으로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명령할 수 있는 단단한 무언가를 갖게 됩니다. 두 번째 법칙, 이빨 없는 자비는 미끼일 뿐입니다. 자비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입니다. 힘이 없다면 당신의 친절은 미덕이 아니라 약점을 드러내는 미끼에 불과합니다. 포식자들을 초대하는 신호일 뿐이죠. 세상은 당신의 선한 마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척추가 당신이 뱉은 말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측정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보아왔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허리를 굽히고 경계 없이 용서하며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람은 다른 이들이 무심코 신발을 닦는 발판이 되어버립니다. 그의 자비는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소비될 뿐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강철을 지니고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며 그것을 침착하고 정확하게 실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자비를 베풀 때 그것은 가치 있게 여겨지며 때로는 경외의 대상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그의 나약함이 아니라 선택이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친절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향력, 즉 레버리지입니다. 당신의 힘이 넘쳐나는 상태에서 베풀 때, 즉 당신의 핵심적인 것을 조금도 잃지 않을 때에만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당신이 이빨을 갖추기 전까지 당신은 누구에게도 부드러움을 빚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힘을 기르십시오. 기술, 부, 신체적 우위, 그리고 평판. 그런 다음 당신이 자비를 베풀 때 그것은 하인이 인정을 구걸하는 행위가 아니라 통치자가 관용을 베푸는 것과 같은 무게를 지니게 됩니다. 따스함을 나약함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사자가 햇볕 아래 누워 쉬는 것은 그가 무해해서가 아니라 언제든 원할 때 사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너무 쉽게 베풀면 당신은 세상을 향해 당신을 먹잇감처럼 다루라고 훈련시키는 꼴이 됩니다. 필요할 때는 거절하고 요구될 때는 벌을 내리며 오직 당신의 통제력을 강화할 때만 자제를 보이십시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우길 두려워하는 어둠의 심리학입니다. 강제력 없는 자비는 두려움의 위장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착취한 뒤 당신을 버립니다. 당신의 친절이 의미를 갖게 하고 싶다면 힘이라는 모루 위에서 그것을 벼리십시오. 세 번째 법칙, 통제된 냉정함, 즉 전략적 거리두기입니다. 거리두기는 약점이 아니라 무기입니다. 감정적으로 거리를 둘 수 없는 사람은 모든 변덕, 모든 표정, 모든 요구에 쇠사슬처럼 묶여 있습니다. 세상은 그를 조종합니다. 그의 감정에 가해지는 모든 자극에 그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부터 냉정한 거리의 규율을 배울 것입니다. 통제된 냉정함은 무감각이 아닙니다. 정밀함입니다. 당신은 쫓아가지 않고 선택합니다. 매달리지 않고 명령합니다. 전략적 거리두기는 당신을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고 예측 불가능함은 당신을 위험한 존재로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정과 관심을 구걸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절박함은 물속의 피냄새처럼 퍼져나가 포식자들을 끌어들입니다. 하지만 행동하기 전에 관찰하고 침묵이 어색하게 흐르도록 내버려두는 사람, 그 사람은 타인들이 자신에게 다가오게 만듭니다. 관심은 화폐와 같습니다. 더 이상 공짜로 나눠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집중력을 아끼고 금처럼 다룰 때 세상은 그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쉽게 가질 수 없는 것을 쫓고 노력해서 얻어야 하는 것을 존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의 심리학의 핵심입니다. 희소성은 욕망을 낳습니다. 당신은 부재를 통해서가 아니라 통제를 통해 희소한 존재가 됩니다. 말을 줄이고 덜 드러내고 선택적으로 보상하십시오. 모든 시선, 모든 단어, 모든 제스처를 계산하고 의도적으로 사용하십시오. 전략적 거리두기는 또한 당신의 판단력을 명료하게 유지해줍니다. 감정은 전략을 흐리고 애착은 실수를 낳습니다. 당신이 냉정함을 유지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수를 보게 됩니다. 그들이 충동에 휩싸여 허우적거릴 때 당신은 계산합니다. 그리고 먼저 움직여 승리합니다. 이 문장을 지금 당신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가 먼저 움직여 승리한다. 이것은 당신을 상처받지 않는 존재로 만드는 신조입니다.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는 것입니다. 언제 느끼고, 언제 드러내고, 언제 투자할지 당신이 선택하는 것. 그 선택이 당신을 주권자로 만듭니다. 냉정함을 잔인함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잔인함은 에너지를 낭비하지만 냉정함은 에너지를 보존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당신의 영역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를 증명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법칙, 평판, 전쟁 전에 입는 갑옷입니다. 평판은 장식이 아니라 갑옷입니다. 당신보다 먼저 방에 들어가고 낯선 이들의 귀에 속삭이며 당신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전에 적들이 당신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평판은 종종 군대보다 더 큰 가치를 지녔습니다. 군대는 먹여 살려야 하지만 평판은 두려움, 존경, 그리고 소문을 통해 스스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냉철하고 정밀하게 당신의 평판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의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믿는 바에 따라 당신을 판단합니다. 진실은 인식보다 덜 중요하며 인식은 조작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들은 당신을 약하고 부드럽고 유순한 사람으로 규정할 것이고 그렇게 믿는 대로 당신을 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서사를 장악하고 힘과 통제력 그리고 경계를 투사한다면 당신의 평판은 당신이 부재 중일 때조차 당신을 보호하는 방패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받고 싶다는 갈망 때문에 자신의 이미지를 낭비합니다. 너무 많이 드러내고 인정을 쫓으며 수용을 바라며 복종을 연기합니다. 그것은 자살행위입니다. 권력은 결코 인정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통제된 인식 위에 세워집니다. 평판은 당신이 방에 없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쓰십시오. 말을 줄이고 전략적으로 행동하며 침묵이 당신의 브랜드가 되게 하십시오. 자랑하지 마십시오. 결과가 말하게 하십시오. 구걸하지 마십시오. 부재가 호기심을 만들게 하십시오. 과하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미스터리가 말보다 더 무겁게 작용하도록 하십시오. 자신을 설명하는 왕은 광대가 되고 자신의 용맹을 뽐내는 전사는 그를 시험할 자를 불러들입니다. 당신의 평판을 갑옷처럼 한 겹 한 겹, 한 조각 한 조각 쌓아 올리십시오. 희생이 아닌 힘에서 신뢰성을 보여주십시오. 약속한 것은 지키되 약속은 거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승리는 신뢰를 구축할 만큼은 보이되 결코 예측 가능할 정도로 일상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항상 당신의 힘이 얼마나 깊은지 궁금해해야 합니다. 그 궁금증이 바로 당신의 보호막입니다. 평판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두려움을 이용하십시오. 당신의 이미지를 요새처럼 지키십시오. 5번째 법칙, 경계, 구멍난 해자가 아닌 문이 있는 성벽입니다. 경계는 제한이 아니라 요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명과 사과, 그리고 누구나 밀어붙이면 넘어올 수 있는 모호한 선으로 가득 찬 물이 새는 해자를 만듭니다. 하지만 진정한 주권자는 높고 단단하며 움직이지 않는 성벽을 쌓습니다. 이는 당신의 경계가 눈에 보이고 확고하며 주저없이 시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선을 넘었을 때 당신은 협상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단호하게, 결정적으로 바로잡을 뿐입니다. 존경은 사람들이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정확히 알 때 생겨나고, 두려움은 당신이 결코 움직이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을 때 생겨납니다. 약한 사람들은 유연성을 미덕과 혼동합니다. 그들은 예라고 말하는 것이 자신을 사랑받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끝없는 예는 당신을 보이지 않게 만들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항상 가능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계는 당신을 희소하게 만들고 희소성은 당신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 어두운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지키는 것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힘을 측정하기 위해 경계를 시험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당신은 당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한번 노출된 약점은 감염처럼 퍼져나가 곧 아무도 당신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소리치거나 애원하거나 정당화하지 않고 드라마 없이 경계를 시행할 때 당신은 강철 같은 의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불평하고 저항할지 모르지만 결국 적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존경심을 가지고 당신의 궤도를 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경계는 당신을 가두는 감옥의 창살이 아닙니다. 당신의 주권을 보호하는 요새의 성벽입니다. 그 성벽 안에서 누가 어떤 조건으로 들어올지 결정하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문을 통제하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당신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아니오는 거절이 아니라 당신 제국의 보존입니다. 그리고 여기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의 경계가 강할수록 당신의 예는 더욱 가치 있어집니다. 6번째 법칙, 자원의 독점. 당신의 시간, 에너지, 집중력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진정한 자원은 돈이나 소유물이 아닙니다. 바로 시간, 에너지, 그리고 집중력입니다. 이것들이 제국을 형성하는 통화입니다. 그리고 잔인한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들을 마치 거지가 낯선 사람에게 동전을 던지듯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전화에 응답하고 모든 요구에 참석하며 사소한 일에 에너지를 흩뿌리고는 왜 자신의 삶이 정복이 아닌 탈진에 의해 지배당하는지 의아해합니다. 당신의 달력은 전쟁터입니다. 요새처럼 지키십시오. 당신이 내뱉는 모든 예는 당신의 병사들, 즉 당신의 시간, 힘, 관심을 다른 사람의 전쟁에 징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대부분은 당신을 바칠 가치가 없습니다. 당신은 아니오라고 말하는 냉정한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변명이나 죄책감 없이 주권자의 최종적인 선언처럼 말입니다. 왕은 왜 성문을 닫아두는지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저 닫아둘 뿐입니다. 낭비된 시간은 항복한 권력입니다. 가치 없는 것에 쓰인 에너지는 기생충에게 부과된 세금입니다.
분산된 집중력은 쓸모없게 무뎌진 칼날입니다. 당신의 독점은 무자비해야 합니다. 당신의 영향력을 배가시키는 작전에만 투자하고 힘을 더해주는 동맹에만 투자하며 당신의 왕좌를 높이는 노력에만 투자하십시오. 잠을 지키십시오. 그것 없이는 당신의 정신이 무뎌집니다. 주의력을 지키십시오. 당신이 응시하는 것이 습관으로 자라나고 습관이 당신 운명의 형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를 지키십시오. 그것이 고갈될 때 늑대들은 피냄새를 맡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주권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자원을 보존하고 지휘할 때 당신은 긴급함, 죄책감, 압박감에 의해 조종될 수 없기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시간, 에너지, 집중력을 소유할 때 당신은 다른 누구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게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깨닫기도 전에 말입니다. 7번째 법칙, 비대칭적 움직임. 싸우지 않고 승리하십시오. 권력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진흙탕에서 뒹군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대칭적인 움직임을 통해 쟁취하는 것입니다. 돼지와 씨름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돼지들이 서로 씨름하는 동안 왕좌를 차지하도록 당신의 위치를 선정해야 합니다. 정면 대결은 비용이 많이 들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더 현명한 통치자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각도, 칼 한 자루 들지 않고 거인을 쓰러뜨리는 수를 찾아냅니다. 노동자처럼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전략가처럼 생각하기 시작하십시오. 비대칭성은 힘에 맞서 지능을, 성급함에 맞서 인내를, 소음에 맞서 침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이미 우회한 전투에서 스스로를 소진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사소한 갈등으로 끌어들이려 할 때 거부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방어하고 씨름하기를 기대합니다. 대신 그 위로 솟아오르거나 서사를 전환하거나 침묵이 그들을 불태우게 하십시오. 적이 갈망하는 싸움을 거부하는 것만큼 적을 파괴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격할 때는 그들이 가장 약한 순간에 그들이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도구로 그들이 가장 예상하지 못한 곳을 치십시오. 이것이 당신이 감정이 아닌 패턴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감정은 눈을 멀게 하고 패턴은 길을 드러냅니다. 예측하고 준비하고 그들이 아직 토론하고 있을 때 움직여 씨름이 시작되기도 전에 승리하십시오. 어리석은 자들과 논쟁하는 모든 순간, 다른 사람의 무대에서 싸우는 모든 전투는 당신의 왕좌를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8번째 법칙, 가면과 거울. 권력은 당신이 가진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가졌다고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가면과 거울을 통해 조각됩니다. 가면은 당신이 세상에 보여주는 얼굴, 인식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페르소나입니다. 거울은 왜곡 없이 현실을 보는 당신의 능력,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가면 아래의 진정한 당신 자신을 보는 능력입니다. 통치자들은 투명해서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읽히지 않음으로써 하나를 보여주면서 다른 하나를 쥐고 있음으로써 살아남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움직이려면 당신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통달해야 합니다. 가면은 힘, 통제력, 미스터리의 투사입니다. 사람들은 날것의 진실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서사, 상징, 그리고 그들이 믿고 싶어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환상에 끌린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발가벗긴다면 그들은 결점, 의심, 균열을 보고 그것들을 이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산된 신호로 자신을 가린다면, 즉 자세의 규율, 말의 확신, 반응의 자제로 가면을 쓴다면
당신은 내면의 혼돈보다 더 큰 힘을 발산합니다. 약한 자들은 진정성을 숭배하기 때문에 가면을 비웃습니다. 하지만 진정성은 종종 통제되지 않은 노출일 뿐입니다. 늑대는 침묵의 가면을 쓰고 오직 양만이 자신의 모든 생각을 울어댑니다. 당신은 지휘관 내면의 혼돈이 들끓을 때 평정을 드러내고 분노로 불탈 때 무관심을 드러내며 다른 이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을 때 차분한 집중력을 드러내십시오. 당신의 가면은 항상 당신의 힘에 봉사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당신의 감정에 봉사하는 것을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거울 없는 가면은 위험합니다. 자신의 연기 속에서만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공연을 믿기 시작하고 스스로를 정직하게 볼 능력을 잃어 결국 계산을 잘못하게 됩니다. 거울은 자기 성찰의 규율, 자신의 약점, 패턴, 동기에 대한 무자비한 명료함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냉정하게 연구해야 합니다. 어디서 충동적인가? 어디서 약한가? 어디서 예측 가능한가? 거울은 또한 외부를 향합니다. 희망이나 감정의 안개 없이 다른 사람들을 환상 없이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잠재력과 사랑에 빠지고 빈말을 믿으며 편안함을 갈망하기 때문에 패턴을 무시합니다. 당신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거울을 닦아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즉 포식자, 동맹, 졸, 장애물로 볼 것입니다. 이 명료함이 당신에게 지배력을 부여합니다. 이것이 균형입니다. 세상을 위한 가면, 자신을 위한 거울. 이 둘을 통달하면 당신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9번째 법칙, 충성심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는 것이다. 충성심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설계되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은 그것을 구걸하고 애원하고 요구하다가 어둠 속에서 배신의 칼에 찔리는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충성스럽지 않습니다. 구조가 그들을 묶고 인센티브가 그들을 잠그며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유혹을 능가할 때 충성스러워집니다. 당신은 충성심이 선택이 아니라 이해관계의 정렬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가 되도록 당신의 세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당신의 친절함에 대한 헌신을 기대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친절은 값삽니다. 당신의 말에 대한 헌신을 기대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말은 재보다 가볍습니다. 충성심은 철처럼 벼려져야 합니다. 필요에 의해 가열되고 인센티브에 의해 두드려지며 경계에 의해 식혀져야 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해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 곁에 선다면 그는 당신의 부상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당신의 몰락으로 고통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 자신의 이기심이 그들을 당신의 대의에 용접시킵니다.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사랑은 퇴색하지만 두려움은 충성심을 고정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높은 수준은 사람들이 당신의 힘을 존경하면서도 당신의 성공으로부터 이익을 얻도록 영향력을 구조화하여 두 가지를 결합하는 것입니다. 충성심을 사랑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기분, 유혹, 지루함에 따라 변합니다. 구조 위에 세워진 충성심은 기초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됩니다. 당신은 레버를 통제해야 합니다. 충성심을 결정적으로 보상하고 배신을 주저없이 처벌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을 파괴할 수 있는 배신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권력을 분산시키고 특정 레버는 당신 혼자만 쥐고 있으십시오.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을 맡기되 결코 왕좌의 열쇠를 맡기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항상 당신의 힘이
그들의 지지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 없이도 당신은 여전히 통치하고 여전히 일어나며 여전히 움직인다는 것을, 그 알미 그들을 존중하게 만들고 그 의존성이 그들을 정렬시킵니다. 10번째 법칙,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기준. 내면의 왕관, 외면의 강철. 권력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당신이 살고, 숨쉬고, 자신을 통치해야 하는 기준 그 자체입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은 이대함 속으로 우연히 걸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는 내면의 불과 외면의 갑옷으로 그것을 벼려냅니다. 내면의 왕관, 외면의 강철. 이것이 주권의 법칙입니다. 내면의 왕관은 당신이 당신의 내면 세계를 군주가 그의 왕좌를 다스리듯 통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규율, 질서, 그리고 명확한 지희. 어떤 방종도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고 어떤 약점도 당신을 소유하지 못하며 어떤 충동도 당신을 궤도에서 이탈시키지 못합니다. 당신은 당신 마음속의 권위자가 됩니다.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생각은 침묵시키고 당신을 산만하게 하는 감정은 방향을 바꾸며 당신을 부식시키는 습관은 가차없이 처형됩니다. 하지만 내면에 숨겨진 힘은 투사 없이는 불완전합니다. 외면의 강철이 필요합니다. 외면의 강철은 눈에 보이는 힘, 즉 당신이 말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를 당신에게 맞추게 만드는 아우라와 자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눈 속의 강철, 당신의 목소리의 평온함, 당신의 결정의 확고함입니다. 연극적인 공격성이 아니라 조용한 필연성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쇠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처럼 감지합니다. 당신을 시험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당신을 무례하게 대하는 것은 위험하며 당신에게 부주의하게 접근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강철은 허세가 아닌 수련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왕관을 쓸 때 강철은 자연스럽게 밖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대중은 당신의 왕관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직 당신의 강철을 느낄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규율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이 투사하는 힘에 신경 쓸 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둘 다 만들어야 합니다. 내면의 왕관은 실체를 창조하고 외면의 강철은 인식을 창조합니다. 이 둘이 합쳐져 뚫을 수 없는 주권을 형성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끊임없이 연습해야 합니다. 혼돈이 당신 주위에서 일어날 때 자신을 시험하십시오. 당신의 왕관이 미끄러집니까? 아니면 내면의 왕좌를 지키고 외면의 강철이 폭풍을 잠재우게 합니까? 이것을 당신의 정체성에 새기십시오. 내가 먼저 움직여 승리한다. 지금 말하고 댓글로 남기십시오. 주저하거나 의심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마다 당신의 마음속에 이 말이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주권은 움직임이며 먼저 움직이는 것이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은 허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인정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확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움직입니다. 그의 왕관이 그것을 명령하고 그의 강철이 그것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날카롭게 벼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이 지혜를 더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이 영상에 대한 당신의 공감과 공유는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심리적 조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심리적으로 더 단단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길에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늘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